네, 정치 맛집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전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타이틀을 다실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열흘 되는 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탈당을 안 할 거니까 예. 그 다음 주는 이제 제명을 하겠죠. 뭐. 예. 김치호 오시기를 많이 기다리는 분이 들을 말씀이 많아서요. 누가 기다려요? 기다리기는. 아니 들을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앵커가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예. 예. 아는 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심정은 어떠십니까? 예. 덤덤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뭐 저는 뭐 들이받는 소리하면서요. 예. 뭐 돌로 쳐서 죽인다는데 제 머리가 단단하고 뿔이 날카로우니까 예. 뭐 쳐서 죽이려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비장하십니다. 예. 비장하긴요. 뭐.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뭐 한 말씀 하셨습니까? 쉬는 시간에. 아니 뭐 이게 예. 참 말하기가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국민의힘의 웃으십니까? 근데. 아니 실소 어이가 없는 예. 게 김종혁 예. 전 최고를 예. 징계하는 것도 징계하는 거고 예.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돌아가는 당 운영 방식을 보면 예. 이걸 논평을 해야 될 수준에 있나. 예. 그러니까 어떤 정상적인 수준에서 약간 벗어나야 이게 우리가 지성의 범위에서 논평이 가능한데 예. 이거는 그 어떤 공당의 모습에 산참 벗어나 예. 있어서 그냥 실소밖에 안 나와요. 예. 저런 분들이 어떻게 그 여의도에 앉아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지라는 생각, 한심한 생각. 예. 박 의원님 뭐 한 말씀 하셨습니까? 글쎄요, 뭐 예. 오늘 또 전한길 씨가 예. 들어와가지고 이제 상황이 더 악화될 예. 것 같아요. 네. 들어오자마자 일성이 네. 윤석열을 손절하면 네. 우리는 장동혁 당신을 그래서요. 손절하겠다. 네. 뭐 사실 협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이제 의총 얘기를 좀 네.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장동혁 대표가. 네. 내가 윤호개인 세력에 대한 지지를 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예. 아마 미시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예. 그러나 정치라는 거는 어쨌든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네. 되게 중요한데, 네. 근데 장동혁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예. 전륜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계엄이 잘못됐고 탄핵이 정당했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다가 지난 전당대회 때 누가 봐도 예. 윤호개인 세력의 지지에 힘입어서 당대표가 됐고 그렇습니다. 여전히 뭐 고성국, 전한길 이런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있고 네. 그 사람들이 지난 전당대회 때 면접 보고 예. 이제 대표로 승인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였죠. 예. 이 관계가 바뀌겠는가? 네.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일각에서는 저 본인이 윤호개인을 지지한 적이 없다는 얘기가 네. 일정하게는 그 세력과 거리를 두겠다는 시그널이라고 읽는 분들,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희망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저는 전혀 아닐 것 아, 같아요. 예. 그래서 2월 전한길 씨의 19일 말을 날 잘 듣습니까? 그럼 앞으로. 아니 안 들을 수 없는 게 네. 장동혁 대표가 이 당내에서 가진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2월 19일 날 윤석열 1심 결과가 예. 나올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 싶어요. 그러면 어제 의총 이후에 뭐 약간의 소강 국면이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오겠지만 예.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위기의식은 예. 머지않아 더 깊어질 거다. 예.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분위기 지금 비춰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장동혁 대표가 내가 윤호개인 세력을 지지한 적이 없다는 건 예. 거짓말이죠. 예.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네. 손현보 목사 그러니까 그 윤호개인 세력들이 잔뜩 모여 있는 그 예. 집회에 가서 비상계엄은 역사의 결단이다, 네. 신의 계시다, 뭐 이런 얘기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탄핵을 무산하는 것은 뭐 네. 이 시대의 과제냐, 뭐라고 하여튼 이런 얘기들을 막 네. 했어요. 그리고 배승희 씨 그러니까 네. 배승희 씨 프로그램에 가서 거기도 윤호개인 세력들이 다 보고 있는 데 아닙니까? 네. 직결해 있는데 거기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 석방될 거니까 무죄 석방되면 똘똘 뭉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리고 또 본인이 부정선거하고 그다음에 계몽령을 믿는 사람을 그 당무감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작된 감사 결과를 만들어내고 예. 저도 목을 치고 지금 예. 한동훈 대표도 목을 치고 있는 거 예. 아닙니까? 근데 무슨 윤호개인 세력을 지지한 적이 예.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그냥 거짓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 그 누가 봐도 예. 그거 본인이 자기가 윤호개인을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거짓말이고 예.
그다음에 알고 싶으신 게 뭐예요? 아니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뭘 친한 어떻게 계열은? 합니까? 친한계요? 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당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 당 계속 싸우겠죠. 뭐 지금 저 전한기 예. 씨가 들어오고 예. 고성국 씨는 뭐 지금 들어오면 재밌는 게 예. 고성국 씨는 윤석열과 제가 누구지 전두환 예. 사진을 내걸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전한길 씨는 들어와 갖고 네가 만약에 윤석열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절연하면 우리는 너랑 절연하겠다. 너를 버리겠다 뭐 이렇게 이런 해서. 식으로 그냥 예. 대놓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와서 뭐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그냥 업보거든요. 예. 애초에 절연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박 의원님은 그 절연이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됩니까? 지금은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 장정혁 대표와 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한 몸이 돼 있는데 뭐 예. 이게 그 이전에 처음부터 윤석열 계엄이 나왔을 때부터 그 한동훈 대표나 저나 저 그때 지도부가 예. 이거 빨리 절연해야 된다. 네. 안 그러면 우린 죽는다 이제. 예. 아 이게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 기사 같은데 뭐말 나온 게 약간 다른 부분도 있고 하지만 김용익 최고는 저 맨 처음에 윤석열 씨가 말입니다. 예. 할 때 기용이 안 된 것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지금 예. 오늘 예. 누구지 저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자기 사돈인 예. 그 박덕흠. 박덕흠 씨 예. 의원에게 보낸 내용을 보면 예. 김종혁이는 한동훈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왜 윤석열이 처음에 그 면접을 본 예.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면접을 본 게 김종혁이다. 예. 근데 그때 잘랐다. 예. 그러니까 얘가 앙심을 품고서 그 한동훈한테 간다. 예.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예. 예. 아크로비스타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아. 일단 첫째, 예. 그 두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를 첫 번째 참모로 하겠다고 누구를 통해서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예. 그 어디서 만났냐면 서초동에 있는 그 갤러리 그때 막 논란이 됐던 갤러리 예. 있잖아요. 예. 그 갤러리에서 만났어. 예. 근데 재밌는 게 예. 한 저녁 7시쯤에 만났는데 예. 추리닝 입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양반 무슨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예.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만났더니 한 4시간 가까이 예. 있었는데 정말 한 90%는 혼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더니 뭐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출마를 하겠다. 이제 마음을 굳혔다. 예. 그러니까 나한테 도와달라. 4시간 가까이로 혼자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들이 그 자기를 도와달라고 해서 좀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다음 날인가 전화를 해서 그럼 같이 하시죠. 예.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화 통화를 예. 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예. 나한테 무슨 뭐 참모들도 추천해 달라. 예. 아무도 없을 때예요. 그때.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첫 번째 참모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분이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그분이 저하고 아주 가까워요. 네. 누굽니까? 얘기 못 합니다. 근데 그랬더니 네. 그걸 알고 나더니 네. 갑자기 연락을 딱 끊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근데 뭐지? 그 오늘 보도된 것 하나 더 여쭤봐야 돼. 오늘 보도된 건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만났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요. 만났는데 왜 그 사람을 안 씁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윤석열 씨 대답이 오늘 제가 그냥 저도 봤어요. 그거는 사람을 가르치려 그래. 그래서 안 썼다. 전혀 사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첫날 만나서 네. 첫날 보는 사람이 네. 그렇게 혼자서 다 네. 얘기하셔서 그 윤석열 그때 당시에 총장이 살아온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고 네. 뭐 자기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 검사 그만두려고 했더니 뭐 하지 네. 당신 절대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해서 다시 그 검사에 남아 있었고 네. 뭐 온갖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때도 유튜브를 자기가 많이 보는데 뭐 네. 어떤 유튜브를 갖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첫날이 그거였고 그다음에 계속 전화 통화를 좀 했었는데 제가 가르칠 처음에 그렇게 서먹서먹한 다 사이에 사실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팩트 하나는 싫어하는 사람을 같이 친한 걸 보고 그때부터 멀어졌다 이거 아닙니까? 멀어졌는데 그 다음이 더 웃긴 네. 게 그렇게 된 다음에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네.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네. 연락이 와서 그때 MBN 방송 끝나고 네. 아침에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전화가 본인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받았더니 국장님 이제 다시 올 때가 됐습니다. 뭐 네.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함께 일하십시오. 뭐 장재훈이 통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전 못하겠습니다 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네. 아니 생각해봐도 그때 당시에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데 네. 자기가 그 캠프에 못 들어가서 난리인데 들어오라 그러는데 왜 못하겠다 그랬습니까? 이때 이미 저는 이미 그때 이 사람 신뢰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요?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연락을 그냥 일방적으로 잘라버렸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때 제가 최재형 원장이 저한테
몇 달 지났으니까 저한테 같이 캠프에서 일합시다라고 해서 얘기가 오가던 중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그쪽하고 최재형 원장하고 같이 하기로 해놓고서 여기가 더 인기가 좋으니까 이쪽으로 제가 넘어가면 네.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저 기자 출신 되게 신이 없는 놈들이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 네. 그랬더니 뭐 집에 왔더니 그 신지호 의원이 저 동창이에요. 네. 중학교 동창. 그때 캠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캠프에. 신지호가 전화가 와갖고 야 뭐 지금 총장이 너 어떻게든지 데리고 오라는데 너 지금 이 사람 지지도가 높은데 왜 안 오냐. 그래서 난 그렇게 못하겠다. 네. 근데 계속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난 안 된다. 그리고 그냥 그만둔 거예요. 그걸로 그래요? 끝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분이 그게 마음이 맺혔나 봐. 네. 자기가 오퍼를 했는데 제가 거절했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제가 비대위원도 하고 그 최고위원도 네.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만났어요 이렇게 네. 여기저기서 오고 가면서 만나면 그렇게 티를 내더라고. 아 싫은 티를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 자식이 나를 내가 오퍼를 했는데 나를 찼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잘 모르실 거야. 근데 우리는 보면 악수할 때도 그거 보면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되게 좀 뭐랄까 기분 나빠하는구나. 그런 것들 많이 느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왜 김치호 이런 그때 걸 가까이 올려갖고. 계셨으면 지금 어디 딴 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뭐. 감옥에 가 있었겠죠. 천만다행이죠. 네. 아니 그때 정말 어떤 중용됐으면 지금 어디 있을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뭐 예. 대통령실 홍보수석 잠깐 하고 네. 윤석열 옆방에 계실지도 모르죠. 그거 아마 저는 잘렸을 거예요. 보나마나 뭐 그거 안 됩니다 이랬을 텐데. 뭐 저를 그냥 자, 두 분 보기에 그래서 야당이 저지경인데요, 지금. 예.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방금 김용혁 전 최고의 그 예. 이 개인사를 들어서 예. 야당이 저지경인지 모르겠고 그분이 아니고 지금 야당에서. 예. 그 야당이 저지경인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네. 것이고 야당은 전환기 씨라는 고성국 씨보다 입당 선배죠. 예. 당원으로서는 선배 아닙니까? 네. 그분이 돌아옴으로써 이보다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 네. 아니겠어요? 뭐 두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고성국 씨의 전두환 사진을 걸어라. 예. 이 부분에 대한 제명 처리권을 어떻게 할 건지 네. 대한 거 하나. 두 번째는 전환기 씨가 와서 뭐 절연하겠다. 윤호계인을 무조건 품어라 하는 네. 거는 저는 뭐 늘 했단 말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영화. 네. 영화가 이제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며칠 가야 전에 되니까. 그거 이제 그 윤석열이 본인이 비상 네. 계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걸 계명령으로 제 생각에는 좀 만든 영화 같거든요. 네, 그렇겠죠, 뭐. 예. 그러면 그거를 네. 안 보면 네.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장동혁, 뭐 김민수 등등 앉아서 볼 거예요. 아, 볼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험대라는 겁니다. 어, 그게 며칠 남지 않았어요. 네. 그거 봅니까? 저는 볼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봐요. 장동혁은 안 가더라도 장동혁 대표는 안 가더라도 네. 최소한 몇몇 아니, 최고위원들은 장동혁 대표. 예. 장동혁 대표는 저는 그럴까요? 사실상 요즘에 좀 그 정상인 척 하려고 네.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본인은 한동훈 전 대표를 잘라내고 예. 비정상적인 전체의 모습들 속에서 본인은 정상인 척하려는 노력들을 하는데 예. 근데 이게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전환길 씨가 틀림없이 2월 4일날 장동혁 대표 안 오면 또 난리를 칠 겁니다. 네. 당신 말이야 이제 버릴 거야. 네. 똑바로 해. 이렇게 되는 순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아서 결국에는 무슨 메시지라도 내거나 아니면 최고위원들을 뭐 보내거나 네. 아니면 또 아프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서대면 말씀은 이렇게 골 깊은 내전 상태로 선거까지 쭉 간다 이 얘기죠. 그냥 가는 거예요. 지방선거 네. 포기했고요. 예. 아마 내일 모레쯤 그거 할 거예요. 전당원 투표제 하자 그럴 거예요. 네? 전당원 투표제로 해서 내가 재신임 그렇게 받겠다. 합니까? 예. 뭐 이렇게 그걸로 나올 합니까? 가능성이 네. 커요. 그렇게 가요? 왜냐면 그거 아니면 돌파할 가능성이 없죠. 그거는 네. 안 하기로 사실상 합의를 했답니다. 예. 아 그래요? 네, 안 하기로 사실상 네. 합의를 했는데 네. 어제 정족수가 안 돼서 그 자리에서 의결을 못했고 예. 대한과 미래 쪽에 중재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아, 그래요? 사실상 합의를 했고 철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전당원 투표제 안 하기로. 전당원 투표 하자고 제안했던 사람들도 어제 예. 의총 자리에서 그럼 어떻게 수습을 할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열리는 거죠. 그건 네. 안 열리는 거 그냥 이대로 가겠다. 아 이대로. 다만 본인이 어떤 무슨 뭐 쇄신의 예. 그런 메시지 노력 뭐 그 결과 이런 예. 것들을 보이겠다 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단기간에 뭐 지방선거는 보나마나 한 거고요. 예. 여기서 지방선거 결과가 뭐 요행이도 예. 조금은 지금 전망하는 것보다 나아질 거다. 그럴 가능성이 전 제로라고 봅니다. 예. 없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지금은 국민의힘이죠. 네. 어쨌든 오랫동안 집권도 했고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은 그 양대 정당의 한 축인 예. 보수 정당은 끝났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이미 윤호개인 세력에 의해서 당의 하부가 잠식당했습니다. 과거의 아스팔트 세력. 네. 그러니까 과거의 아스팔트 세력은 당 밖에 있었어요, 대체로. 그리고 당내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당 대표를 만들 만큼의 힘이 없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이 탄핵과 이 윤호개인 흐름을 거치면서 이게 국민의힘의 당원 토양을 잠식해 버렸어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제압할 만한 다른 어떤 당내 힘이 지금 없어요. 그럼 네. 끝난 겁니다. 이거. 네. 그러면 다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 보수 정당을 시작하든지 네. 여기하고 결별하지 않고서 네. 저걸 끌어안고 여기다 물을 타가지고 네. 저 세력을 이 소수화시켜서 이거 불가능한 얘기라고 네. 저는 보고 그리고 의원들의 질을 보세요. 지금 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예전처럼 보수 정당의 그런 엘리트 재생산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맨정신 가지고 정치할 사람들은 그 정당에 안 가요. 네. 그리고 거기는 전부 이제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식으로 네. 어떻게 보면 좀 함량이 모자란 사람들이 예. 픽되는 거고 그마저도 대구 경북에 집중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정당으로 고착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수권 불가능한 음. 그런 어떤 정당이 돼버리는 예. 거고 아주 극단화되는 소수 정당이 될 거고 이를테면 중도 그러니까 지배적인 중도 보수 예. 정당 일종의 이제 1.5당이죠. 네. 그런 게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이게 이제 구조적인 흐름이에요. 박근혜 예. 탄핵부터 시작된 겁니다. 네. 이번 윤석열 내란 계엄뿐만이 아니고, 근데 이거를 극복할 만한 네. 어떤 개혁도 어떤 쇄신도 어떤 변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내부에 뭐 한동훈, 이준석, 네. 또 뭐 오세훈, 원내들 예. 오세훈, 유승민 이런 이른바 개혁 보수의 스펙트럼에 있다는 분들은 네. 그분들은 마음이 같습니까? 네. 거기도 4분 5열 각자 도생이 예.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예.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짧게 조언을 하면 한동훈 전 대표 친한계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근데 그 생각을 예. 하는 예. 그런 바람을 버려야 버렸으면 된다 좋겠다. 이거죠? 이제는 국민의힘 자체에서 네. 지금 최근에 나온 패턴을 보면 친한계의 목소리가 네. 다른 의원들에게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친한계 의원들의 계계를 보면 저는 좀 사실 전투력이 약해요. 네. 그래서 사실 보수의 재건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들고 싸울 때 과연 친한계들이 국민의힘에 지금 이런 완전히 오염된 네. 내부에 싸울 수 있겠느냐? 저는 없다. 네. 그러면 밖에 나와서 네.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된다. 왜 밖에 못 나오십니까? 김철 이런 아니 예. 이게 저 생각해 보면요. 네. 그 장정 대표가 뭐그 정말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지방선거에서 대패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 그때 제기를 도모하겠다. 그리고 뭐 네. 지금 당내에서 네. 그 사람들이 뭐 목소리가 커 보이지만 솔직히 장동혁 대표 주변에 사람 없어요. 네. 네. 좀 전환길이나 고성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만 나머지는 그냥 다 눈만 굴리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저 전환길이나 고성국의 동조에서 혹은 장동혁을 지지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지방선거 아직 한참 지방선거가 아니고 총선 아직 네. 한참 남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든지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아니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뭐 도망가는 것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죠. 간단히 얘기해서 지방선거에 어떤 고사되면 지금 지도부가요. 그렇죠. 그때 접수하겠다. 접수가 아니고 어쨌든 그 당을 잘못 받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는 거 아니에요. 네, 직설적인 표현에 이렇게 너무 지성적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받으면 여기까지 잠깐하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당 얘기 들어가기 전에요. 야당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요. 자, 지방선거까지는 깊은 골과 대립 상태로 간다. 가서 대패하가 지금 뭐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거의 자명한데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근데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 일종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할 네. 수 있는 그 회복력을 잃었어요. 예.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무너지면 네. 장동혁 시즌 2가 등장할 겁니다. 예. 좀비 상태로 간다 이거죠. 그리고 당이. 윤호개인이나 언더찐윤들 입장에서는 네. 장동혁이 아니면 무슨 상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짝대기 부러지면 새 네. 짝대기 들면 되는 네. 거지 별로 중요한 문제가 네. 아닙니다. 근데 이걸 제압할 만한 세력이 없어요 네. 지금 국민의힘 네. 내에. 네.
그리고 TK 쪽 의원들이 다수잖아요. 예. 대구 경북 영남권 의원들이. 거기는 뭐 별로 답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저 당에 고성국하고 예. TK, BK만 남는다. 나머지는 못 버틸 거고. 예. 그러나 지금은 명분이 좀 부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폭망하면 지방선거 끝나고 자연스럽게 깨진다. 이 말- 폭망하면 저는 예. 깨진다고.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네. 국회의원들이 자기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수수방관 못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폭망하면 큰 싸움 벌어지겠죠. 네. 책임져라 그리고 책임 안 지겠다라고 할 거예요. 보나마나. 그런데 그때쯤 되면 지금 이제 그 지지율 같은 게 있잖아요. 예. 대구 경북에서도 야 민주당이 저 정도까지 예. 얻어서 이제 우리 코 밑으로 와, 예. 턱 밑으로 왔다 예.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장동혁이나 이 그 극우들 이런 예. 윤호개인 세력과 손을 잡고 갈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그 지금 이제 숨죽이고 있는 사람들도 야 이대로 가면 진짜 안 되겠다. 네. 그리고 아마 영남 쪽에서부터 변화가 생길 거예요. 야 네.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진짜로 완전히 1.5당 됐고 영남 자민련으로 해서 네. 끝까지 죽겠다. 그럼 거기서부터 변화가 또 생길 것이고 네. 우리 쪽에서도 아마 위에서도 야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언제든지 하나의 극단으로 가면 그 다음에 다른 변화가 생기게 마련이죠. 예. 근데 네. 저는 이제 정당이 정상화되는 과정들이 무슨 레고를 지었다 부쉈다 하는 그런 시간으로 회복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 새로운 당이 무너지고 또 그걸 재건하는데 1, 2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총선까지도 국민의힘이라는 보수가 예. 과연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인가? 예. 저는 어렵다고 봐요. 민주당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민주당 힘들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힘든 부분들은 저는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성장통이라고 네. 봐요. 네. 내부적인 권력에 대한 여러 가지의 뭐 기술 싸움이 들어갈 네. 수 있는 거지만 국민의힘 자체는 지금 헌법의 바깥에 있고 사형을 구형받았던 지금 내란 네. 수계를 옹호하고 예. 2월 19일 날 사형의 선고가 나올 수도 있는 그 내란 수계를 품고 있는 네. 당이 언젠가 지방선거 6월까지 그 관성으로 갔다가 예. 무너지고 나서 선거에 패배했으니까 그때 가서 윤석열을 버리면 다시 국민들이 받아준다. 네. 저는 그게 아무리 당이 여러 갈래로 찢어진다고 해도 이거는 본인들의 스스로의 그냥 관점에서의 해석이지 네. 국민들은 그게 보지 않아요. 네. 이 당은 이제 없어져야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2년 안에 과연 다시 네. 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뭔가 그 안에서 씨앗을 심어놓지 않으면 지방선거의 결과로 변하는 어떤 분화의 모습은 국민들이 졌으니까 그냥 네. 반성하나 보다로 저는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요.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지켜보시죠. 자, 네. 여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여당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뭐 조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성장통을 겪고 있다. 1인 1표제 오늘 통과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두 번째 1인 1표제를 대표가 던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위원회에서는 1인 1표제를 이번에도 좀 거부를 해버리면 아무래도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지도부를 좀 흔들 수 있는 예. 상황이잖아요. 네. 저는 그런 정무적 판단이 들어갔다고 네. 보고 이 두 건이 올라왔어요. 중앙에 하나는 이제 예산 심사에 관련된 네. 건데 그거는 거의 90%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고 이 1인 1표제는 6대 4입니다. 6대 4죠. 찬성 6, 반대 4 정도의 비율로 지금 통과가 됐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1인 1표제에 대한 본인의 공약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의 두 번째 과감한 도전이기도 네. 하고 이런 부분을 중앙위원회에 받아들였지만 반대가 40있잖아요. 네. 저는 그걸 보고 나서 1인 1표제에 보완이 되는 대의원제의 어떤 여러 가지 네. 방안들을 같이 가야만 예. 정청래 대표가 지금 현재 합당 문제로도 여러 가지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요거를 좀 그냥 찬성됐으니까 봐라. 당원들이 다 원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렇지만 6대 4라는 의미가 그런 아주 것이다. 1인 1표제 때문에 혼란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발하는 그런 당내기는 없다. 예. 합당 문제까지 설명을 하죠.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합당 문제는 조금은 산이 높아요. 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1인 1표제를 얻었으면 예. 합당 문제는 당내 구성원의 배치들의 의견들이 지방선거 이후에 합시다. 예. 합당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꼭 지방선거 이전에 해야만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좀 지도부가 예. 이거를 좀 열어놓고 예.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근데 네. 지방선거 이후에 할 거라면 꺼내지도 않았겠죠.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하면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못 해요. 예. 6월에 지방선거가 끝나는데 8월 전당대회 앞두고 어떻게 통합합니까? 예. 그럼 전당대회 끝나고인데 그러면 그거는 정청래 대표의 구상하고는 안 맞는 예.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전에. 그래서 1인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본인에게 유리한 10만 명이 생겨야 돼요. 예.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그 최고위원들이 면전에서 예. 그렇게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당원 총투표로 가겠다 공론화를 거쳐서 예. 이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고 보고 예. 아 그렇게 간다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네, 당원 당규상 그게 규정이 네. 돼 있기 때문에 네. 중간에 뭐 반대를 하든 말든 최종적 승인인 당원 총투표로 가서 예. 당원 총투표로 가면 통과가 됩니다. 예. 그 사이에 상처는 좀 남겠죠. 예. 그리고 통과됐는데 최종적으로 통과가 뭐 6대 4, 예. 5.5대 4.5 예. 이러면은 이제 통과되고 나서도 전당대회까지 이제 이 긴장이 떨어지지 않을 텐데 제가 어제 그 최고위원회 장면을 유심히 보면서 눈여겨봤던 그 특히 이현주 의원의 예. 여러 가지 맹렬한 워딩 중에 두 가지가 귀에 꽂혔는데 뭡니까? 하나는 본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제안의 본질은 네. 그리고 반란이라는 표현을 네. 썼어요. 음. 그런데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네. 어쩌고 뭐 네. 저 정청래와 조국의 네. 민주당 어쩌고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기 절차 방식에 대한 네. 문제 제기였어요. 근데 이번엔 본질에 대한 문제 네. 제기입니다. 때문에 이게 간단치는 않겠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로망을 드러냈어요. 예. 아직 전당대회 하려면 6개월 남았는데 네. 이 얘기는 전당대회 경쟁이 조기에 점화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그 정청래 대표 지방선거 전에 옷 벗고 나온다고 봅니다. 네. 지방선거 유세를 해야 전당대회를 치를 수가 있어요. 네. 때문에 5월 예. 늦어도 네. 5월에는 저는 사퇴하고 전당대회 준비하러 네. 나올 거라고 보고 네. 그러니까 이미 분위기는 네. 저는 저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와 동시에 전당대회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이미요. 그렇게 예. 봅니다. 예. 지금의 대립의 본질은 김민석 차기 총리와 당권이죠. 차기 당권. 네. 네.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 간의 차기 당권 경쟁이다. 그러고 본질은. 봅니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단순한 차기 당권 경쟁으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저것을 무슨 성장통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냥 본격적인 권력 다툼, 권력 투쟁에 누구와 누구 사이에 돌려? 그거는 친명과 네. 그러니까 친문재인 예. 그다음에 친명 네. 양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두 계파가 네.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참전한 게 김어준, 예. 유시민, 조국, 정청래 예. 이런 분들이 다 하나로 묶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서사는 그거 같아요. 노무현, 문재인, 조국으로 이어지는 이것들을 만들어내려고 계속 얘기했었던 네. 거잖아요. 문재인 때.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문재인의 꿈, 뭐 노무현의 꿈, 예. 뭐 이렇게 쭉쭉 얘기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안 됐죠. 조국에서 잘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완성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이고 네. 거기에 반대쪽에는 이른바 좀 실용주의적인 이재명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민석, 네. 그다음에 친명 세력 이분들이 이제 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이데올로기 지향적인 과거의 운동권, 그 친문, 그다음에 이제는 지금 친청으로 얘기되는 네. 이 세력과 그 반대쪽에 약간 실용주의적이고 약간 테크노크래트 네. 냄새가 나는 그런 이재명 그리고 그 친명 세력들 이 두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예. 뭐. 그래서 여기서 이게 신호탄이니까 과거에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반명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농담이지 그게 네. 무슨 뭐 다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네. 지금 보니까 그게 농담이었습니까? 예. 아니었거든요. 그 이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니 도대체 대통령 좀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거나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예. 근데 저는 앞으로 이제 아마 전당대회 때 과거의 YSDJ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그런 격돌이 벌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요. 네. 약간 상대적인 측면이 네. 있잖아요. 근데 여당이 대통령 임기가 네. 지금 7개월, 8개월밖에 안 그 지났는데 예, 저 예. 전당대회가 저 권력 투쟁이 불거진 이유가 뭐냐? 네. 야당이 만만해졌어요. 그래. 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네. 야당의 견제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네. 그 야당 쪽이 위협이 안 돼요. 네. 그러면 원래 이런 겁니다. 이 정치라는 게 밖에 위협이 없거나 네. 밖에 적이 없으면 안에 싸우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당 내에서 여러 가지 악재도 있고 저렇게 여당이 조기에 권력투쟁이 점화되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대통령 국정이나 대통령 리더십이. 네. 근데 그 반사이익을 조금 더 못 누려요. 네. 그게 보이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왜 성장통일을 했냐면 정치의 영역에서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거는 네. 당연한 네. 현상 아니겠어요? 네. 그게 뭐 어떤 그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떤 일반적인 범주에서 벗어나서 싸우는 건 아닌 네. 것 같아요. 세대결하는 거 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김종욱 전 최고도 이게 마치 뭐 이재명 네. 대통령과의 대권 어떤 싸움이다라고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정청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우군들은 따지고 보면 친문 세력이나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나 네. 이쪽이 더 가까운 거고 네. 김민석 총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그 아닌 네. 다른 쪽에 가까울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니면 저는 이현주 최고의 발언 속에서 좀 우려스러웠던 네. 거. 저는 맞는 말도 있다고 봅니다. 네. 합당에 대한 절차 부분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1년도 안 된 이재명 정부의 이 합당의 논의가 과연 도움이 되느냐라는 고민에 대해서는 잘 지적했으나 반란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사실상 반 정청래 쪽의 전선을 형성한 헤게모니 싸움에 예를 들어서 김민석 뭐 총리 쪽을 편드는 사람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을 데려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대립각을 세워서 마치 이제 앞으로 6개월 뒤에 있을 네. 당권 경쟁에서의 어떤 프레임을 짜는 것이지 네. 사실상 1년도 안 된 이재명 대통령한테 무슨 반란을 하겠다고 네. 정청래 지도부가 하겠어요. 네. 다만 이제 합당 같은 것들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연임이라든지 당대표 선거에 도움이 된다 하면 그건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기술에 대해서 기술로 맞대응하면 되는 것이지 사실상 아쉬운 타이밍이나 절차 이런 걸 빼고 나면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국민의힘의 어떤 다툼과는 질적으로 다른 성장의 과정일 수도 있다. 예. 저는 그 과정을 결론적으로 잘 생각하려면 정청래 대표께서 1인 1표제가 됐으니 예. 합당의 문제는 정말 고심하고 조금 더 당내에 한 160명 넘는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라. 꼭 이게 지방선거 전에만 해야 된다는 당연히 없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 부분을 저는 좀 지럽게 풀 수 있다고 봐요. 예. 이 권력 투쟁이겠죠.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 본질이 과연 말씀하신 대로 그 큰 부딪힘이냐, 아니면 당권의 부딪힘이냐. 예. 그러니까 저는 당권 같지가 않아요. 두 개의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이 충돌하는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뭐가 옳고 그르다라고 얘기하기는 네. 어려워요. 네. 뭐 홍전의 싸움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중국에서도 뭐 전문 테크노크라들과 네. 이데올로그들과의 싸움이라는 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미묘한 이념적 싸움의 성격도 있단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근데 모양은 좀 보기 안 좋은 네. 게 얘기했던 게 무슨 뭐 그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네. 있느냐, 뭐 반란이다. 거칠어요 발언이. 이런 예, 얘기들을 이현주에는. 보면 예. 무슨 왕조 시대 돌아가자는 네. 거냐,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아니 대통령은 그냥 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정을 다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들은 야당하고도 만나서 얘기하고 네. 야당 의원들한테도 아 내가 어떤 정책할 테니까 이거 좀 예. 이거 저 지지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양당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는 것은 왕조적 권력 다툼으로 지금 네. 돌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당도 지금 보면 윤석열 윤호개인 아니. 근데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요. 이 어떤 권력 투쟁의 스토리라인이나 뭐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하면 그 분석이 땡기는데요. 그게 아니고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요. 청와대와 부딪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해가지고 도움이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예. 그 왜냐면 얻을 게 없는 싸움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 본질은 차라리 권력 중의 본질이라 하면 다른데 부딪힘이 있다는 거죠. 예? 예. 계산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기 좋은 게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좀 과해서 그런 거예요. 예. 이게 뭐는 반란이다. 예. 제2의 제3의 뭐 이런 태양이 있을 수 없다. 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는 거 아니냐라고 예. 규정을 하는 건데 당내 많은 의원들은요 합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예. 정청래 대표님 예. 이 합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하십시오. 예. 이번 합당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닙니다. 예. 이렇게 굉장히 너멀하게 지금 욕을 하고 그, 있어요. 현실 정치로 좀 돌아와 보면요. 분석 말고 틀 말고.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이 지방선거 전에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뭐 그 협상을 해야 되지만 아마 대의 명분상으로는 합당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실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합당의 최고의 수혜자는 조국 씨잖아요. 예. 조국 씨는 만약에 조국 대표는 합당이 안 되고 그냥 떨어져 나가면 예. 뭐 몰라 호남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서 유의미한 득표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몇 개라도 가져가면 너 때문에 우리가 졌어 거기서 네. 이런 그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지 합당을 하려고 할 것이고 정청래 대표도 그렇게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1대1 뭐 다 저 당원 그 권리당원 뭐 1대1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걸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명분상으로도 합당을 한다는 게 뭐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합당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합당할 것이라는 전망이시고 저는 합당할 저는 한다고 예, 보고요. 예. 아까 이제 김종혁 그 선배께서 예. 얘기하셨던 이게 여권 내부에 조금 결이 다른 세력의 충돌, 예. 더 나아가서는 뭐 어떤 세계관의 충돌, 그다음에 그 조금 그 인적 구성이 좀 다르잖아요. 네. 느낌이 예, 배경도 다르고 이제 그런 것들의 충돌, 그 층위가 있어요. 네. 그게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전적으로 그것만은 아닌데 네. 이 지금 대립에는 여러 층위가 네. 있는 거죠. 당장에 이제 지방선거의 이제 결과를 놓고서 네. 지금 통합하는 게 더 나은 결과를 만들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 반면에 네. 별 차이 없다. 네. 그러다 한도 지방선거 지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런 층위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전당대회 층위도 네. 있고 여러 층위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하려면 정청래 대표는 이 얘기를 꺼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무조건 지방선거 전에 해야 되고 네. 여기에 누가 등판을 했냐 유시민 작가까지 등판을 네. 했어요. 네. 김어준 씨에 이어서.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어제 이 문제를 둘러싼 발언의 톤이 굉장히 셌습니다. 네. 뭐 김민석 총리의 과거까지 막 들먹였어요. 네. 이거는 반드시 관철시키고 원래 그리고 김어준 씨는 못 바꿉니다. 네. 바꾸 없어요. 예. 때문에 무조건 가는 거고 네. 거기서 다소 마찰음이 나고 불협화음이 나고 당내에서 이런저런 충돌이 벌어져도 감수하겠다. 네.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관철시키겠다. 예. 라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이걸 꺼낸 거지. 지방선거 이후에 하려면 그걸 뭐로 지금 꺼냅니까? 네. 욕만 먹고. 네. 그럴 가능성 없다고 봐요. 이게 처음에 네. 꺼낼 때는 그렇게 됐는데 네. 이게 구성원들이 160명 이상입니다. 네. 의석수가. 그리고 거기에는 이해관계들이 지역위원장들이 그때 네. 지방선거 두고 있어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큰 계산 알겠으나 네. 지금 의원들이 각 4천 명의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많은 후보자들을 나름대로 포석하고 계획해놓고 설계해놨는데 네. 이게 사전에 어떤 합의도 없이 네. 일단 해. 네. 그리고 나서 조국혁신당 들으면 합쳐서 다시 해. 이런 것들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 이게 잘 되자고 합당을 하는 건데 혼란을 주자고 합당하는 것들은 네. 아니잖아는 이 목소리가 커요. 네. 초선 민초 40명. 네. 그다음에 재선 의원들도 내일 이제 회의를 해서 요구를 한다는데 거기도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재선도 비슷합니까? 그럴 진짜? 겁니다. 제가 네. 아는 거로는요. 네. 그러면은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그렇게 되면 조국혁신당하고 합당을 해서 한 집안에서 한다고 봐요. 네. 불편한 동거잖아요. 네. 억지로 구겨서 왔어요. 12명이 비례대표지만 이제 민주당 집권여당인데 네. 나머지 의원들이 그 의원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게 오래가는 것들은 정청래 지도부엔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한번 맞아요. 숙고를 해야 네. 된다고 그러니까 봐요. 이 논의가 저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네. 이걸 지금 시점에 꺼낸다는 예. 게. 왜냐하면 이 논란으로 인해서 제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예. 그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구심력 이게 약화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불구하고 이걸 꺼낸 거예요. 때문에 이거는 쉽게 끝나지 않아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시간 딱 됐습니다. 예, 세 분. 서영주, 김정혁, 박원석 세 분이었습니다.